자, 그 밑에 거 한번 읽어볼게요. 그 뒤에, 밑에. 중간에. 자, 다시 정리해 보면 이렇게 써 있죠. 거기다 이제 똥글배기를 치든지, 뭐, 당구장을 하시든지, 그건 알아서 하세요. 용신은 일주를 뭐 한다? 중화시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타고날 땐 다 어떻게 타고난다? 한쪽으로 다 쏠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쏠려서 타고난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요거를 좀 내리고, 요거는 올리고, 이렇게 만들어줘야 중화가 돼야 사는 게 편해요. 자, 사주 공부를 내가 오래 해보니까, 오래 하고 상담을 많이 해보니까, 좋은 운이 오면 어떤 심리를 갖는 줄 아세요? 공정한 심리를 가져. 심리가 어느 쪽? 공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극잡하다, 구급하다, 그거는 심리가 쏠린 겁니다. 쏠린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중간 아주 공평하고 타당성 있게 보여야 돈도 벌어요. 돈이 벌린다고 일단. 두 번째, 저렇게 가면 성격도 바뀔까 안 바뀔까? 바뀌어요. 성격이 일단 원만해져요. 그리고 모나지를 않아. 뭐가 오면? 용신운이 와서 요게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되면 뭐가 안 나요? 그러니까 운이 좋아지면 제일 먼저 뭐가 좋아지는지 아세요? 성격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운이 좋아지면 자기가 잘못됐던 단점이 막 보이기 시작해. 내가 지나가 보니까 그렇고 상담해 보니까요. 자, 운이 바뀌고 내가 운이 좋으면 내 성격이 바뀌면서 단점이 보이기 시작해요. 단점이 보이면 내가 어떻게 될까요? 고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이게 단점이 안 보이고 자기 생각에 취해서 지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운이 나쁠 때예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운이 좋아지려나 봐. 새벽 한 2시에 맨날 깨면 후회해. 옛날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살지 말걸. 앞으로는 이렇게 살걸. 그때는 왜 이렇게 어리석었는지 모르겠다. 이런 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다 내가 상담해서 물어보면요. 돈 버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냐 그랬더니 어느 날 부동산을 맨날 공부해서 부동산을 봤는데 맨날 부동산이 안 보이다가 자기 어느 날 되니까 딱 보이더라고요. 저거 하면 돈이 되겠다는 게 딱 촉이 오면서 자기가 그 돈이 된다는 그 뭐라 그럴까? 흐름이 이렇게 느껴지더라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 사주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뭐다? 나의 기질을 바꾸는 거야. 그러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하면 우주와 뭐가 돼 있다? 우리 나하고 교감 또는 유식한 말로 연동돼 있어요. 이어져 있다고. 이어져서 어떻게 같이 움직여. 같이 움직여요. 그러면 내년이 무술년이죠. 그러니까 무술년 오면 무술년의 기운이 다 오는 거야. 여기도 오고 다 와. 다 오는데 나한테 그 기운이 합당한 사람은 좋고 합당치 못한 사람은 떨어지는 거죠. 그게 기운이거든요. 기운. 그러니까 이 무술이라는 게 와서 내가 좀 이렇게 중을 얻으면 좋은 운이겠죠. 무술이 와서 더 내가 이렇게 되면 나쁜 운이죠. 그러면 생각도 어떻게 갖는다? 편협하게 가져요. 편협하게. 그래갖고 누가 뭐 텔레비에서 요새 뭐 김숙이 잘 나간다면 저 XX가 꼴도 보기 싫어. 저거만 나오면 채널을 바꿀래 그냥. 걔 뭐 자기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싫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게 운이라는 게 오면 가장 바뀌는 게 뭐가 바뀐다? 나의 뭐가 바뀌어요? 심리가 바뀝니다. 그러면 이 공부하고 많이 느낀 게 뭐냐? 운은 곧 뭐다? 심리예요. 심리가 바뀌면 그럼 뭐가 바뀌어요? 성격이 바뀌죠. 당연히. 성격이 바뀌면 뭐 또 바뀌어요? 주변이 바뀝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거 주변이. 저는 왜 저래? 저 사람은 아무리 나이 들어도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자꾸 성격이 바뀌면 주변 사람이 자꾸 떨어져 있고 안 모이고 기운도 왜 투게더라고 무슨 사람만 와요? 운이 나쁘면 기운도 전부 탁하고 흉한 사람만 모이더라고.
내가 운이 나쁘니까, 옛날에 내가 운이 나쁘니까 내가 돈이 없는데 정말 주변에 없는 사람만 드글드글해. 심지어 나도 돈이 없는데 나보고 돈을 꿔달래 또. 성격이 바뀌고요. 심리가 바뀌고 운이, 심리, 성격, 그럼 주변이 바뀌면 결국은 다 뭘로 성공하는 줄 아세요? 인맥이에요. 인맥. 인맥으로 성공해요. 생각지 않은 사람 때문에 뜨고 생각지 않은 사람 때문에 끌려가고 생각지 않은 사람이 나를 추천해주고 이게 다 뭐냐? 운이 되는 거예요. 운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인간 네트워크 쌓기, 인맥 쌓기, 뭐 부자가 되면 부자 인맥을 갈아타라 뭐 이런 책도 많잖아요. 어? 부자가 되려면 부자와 사귀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게 와야 된다는 거야. 이게 와서 이게 변해서 이게 변해야 오지. 이거 안 변하는데 가서 열심히 네트워크 쌓아다녀도 안 되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아, 결국은 뭐냐? 내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나는 거기서 그 사람들 세계에서 이용하려고 간 거 아니야, 사실은. 그럼 그 사람 눈에는 내가 이용하러 온 사람으로 보여요. 보인다고. 이 무심코 보이든 말해 보이든 행동해 보이든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운이라고 자꾸 내가 주장하는 거를 좀 이해를 하셔라. 그게. 운이 곧 나를 맺는다. 절대 운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우주의 기운과 내가 어떻게 됐다? 연동됐다. 교합됐다.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이렇게 돌아가지 우주는 따로 돌고 나는 따로 돌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옛말에 이런 거 있죠. 우주는 대우주고 나는 무슨 우주? 그렇게 나온 게 동양사상이 그런 거예요. 나는 우주를 함축해서 갖고 있는 소우주래요. 그래서 이 모든 세포가 하나하나마다 뭐래요? 별이래잖아. 사람이 갖고 있는 수억 조의 이 세포가 다 별이래요. 우주에 있는 무슨 다 별이래. 이게 다 별.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내가 왜 자꾸 이 사주 공부하면 그냥 죽으나 사나 운 아니면 뭐 따져요? 요거 두 개 따지는 이유가 뭐냐? 그 얘기 이유가 이래서 따진다는 거야. 이래서. 이래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운이 오면 내가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 바뀌어야 내가 좋은 운으로 가지. 내가 안 바뀌면 그러면 어느 사람이건 단점이 있는 사람 전부 장점만 있을까요? 단점만 많이 가진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운이 오면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극소화시켜서 이게 성공하는 거지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다 단점이 있지. 자,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혼해서 딴 남자랑 애랑 몇십 년 다른 생활, 다른 환경, 다른 성격의 남자랑 살면서 깨우친다 이렇게 보는 거야. 돈은 거기서 깨우친다고 보는 것 같아. 그게 아무것도 이질적인 사람하고 부딪히면서 싸우고 지글지글 하면서 몇십 년 사는 것도 나는 어떻게 보면 큰 도라고 생각을 해. 어찌 보면 쉬운 거 아니거든요. 절대. 어찌 나랑 똑같은 사람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그나마도 가장 잘 맞는 사람 만나면 싸움이 덜하고 좀 보완이 될까 보는 게 뭡니까? 그래서 보는 게 궁합이에요. 기운이 좀 나랑 좀 어떻게 상반된 거. 궁합은 상반된 거예요. 똑같은 기운끼리는 싸웁니다. 때 싸웁니다. 남편이 굶뜨면 여자는 오토바이 같이 빨라야지 먹고 살아. 둘이 다 굶뜬다든지, 둘이가 다 까다롭다든지, 둘이가 다 너그럽다든지, 둘이가 다 착하면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씩은 좀 다른데 이게 설명이 좀 길었어요. 왜 용신을 이렇게 중요시 여기느냐 하는 걸 자꾸 얘기를 하는. 용신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대우주와 소우주의 그 기운을 갖고 가는데 이걸 얼마나 맞춰주느냐가 용신의 역할이다 그 얘기야. 격국은 이미 타고난 거야 안 난 거야? 타고난 거예요. 그 운은 그 용신에 따라 용신 격국은 일단 타고난 겁니다. 운은 계속 변하는 거죠. 용신과 격국은 이미 사주 8자랑 딱 들어가네요. 이제 요 8자가 운 타고 어떻게 가느냐가 문제인 거지. 그래서 이미 타고난 걸 후회한들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후회하지 말고 운까지 잘 해석해갖고 받아들이셔야 돼. 받아들이셔야지. 이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방법 없어요. 받아들이고 포기할 거는 탁탁탁 포기하고 취할 건 취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받아들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하죠. 이게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있어야 돼. 이거는 내 거다. 내가 이걸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러면 좀 편한데 이 인내가 없으면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생각을 하시고. 자, 두 번째, 용신은 사주의 꽃이고 핵이요 가장 필요한 기신이다. 그래서 용신을 꼭 잡으셔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용신은 사주의 정권을 위험받아 행세한다. 그러니까 대통령 특사라든지 정권 대사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사주를 들었다 놨다, 사주를 죽였다 살렸다는 건 다 용신이다. 그 다음에 제2의 육친을 대신한다. 나 외에 또 다른 나로 대신한다. 용신이 없는 사주는 있을 수 없다. 근데 무용신 사주도 있다고는 해요. 그렇지만 쬐끔해도 있어야 사니까 용신이 없는 사주도 있을 거고. 단지 용신이 거지 같아서 써먹기가 어려운 사주는 많지만 용신이 자체를 용신이 없다 이렇게 규정은 안 해. 여긴 용신을 무조건 일단 정해야 되니까. 사주 내에서 용신을 정한다. 사주 외에서 정하는 법도 없어요. 내에서 정해야 돼. 근데 거기다 암장까지도 쓴다 안 쓴다? 쓴다. 암장까지도 쓴다. 건실하고 득왕하고 득국을 요한다. 용신에 따라 기용신이 달라진다. 용신이 살아나면 기신이 되고 용신이 피상되면 흉신이다. 그럼 용신이 죽으면 나도 죽는다. 왜? 나의 대행자고 나의 가이드니까. 나의 모든 걸 정권을 행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용신이 죽으면 일주인 나도 죽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건 그냥 한번 좀 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9페이지 넘어가서요. 이제 30페이지. 30페이지에서 보시면 3번 있죠. 1번, 2번, 3번 있죠. 번호 써 있죠. 네? 그 3번 좀 한번 누가 읽어보실래요? 예주씨 좀 한번 읽어보실래요? 하나의 방법은 격을 정한 다음 일주의 강약을 구분하고 일주가 강하면 먼저 관살로 용신을 정하고 관살이 없으면 재성로, 재성마저 없으면 상식으로 용신을 정하는데 이유인즉 신앙자는 제압되어야 중화를 이루기 쉬울 뿐더러 강자를 만나야 발전하는 이유이고 재성 용신은 재생 관살하여 일주를 극하고 또 상식의 배설구를 확장시켜 중화를 이루는데 있으며 상대를 극하게 하여 일주의 강황한 기를 역으로 소목해 함이로. 네, 됐습니다. 자, 일단은 요건 읽어본 거, 요거 중에서 읽으라고 한 거예요. 첫 번째, 뭘 정한다? 격국. 격을 정한다고 써있죠? 거기다 뭐 1번 쓰시든지, 격을 정한 다음에 뭘 한다? 일주에. 신강하냐? 신약하냐? 예? 그걸 정한다. 세 번째. 자, 용신을 정해야 돼요. 용신을 정하는 방법은 일주가 강하면 관살을 용신으로 보고, 관살이 없으면 재성, 재성마다 없으면 상식, 이렇게 정한다는 거예요. 정한다. 지금 일주가 뭐 하는 거? 강한 거예요. 강한 거. 약한 걸 이렇게 정하면 안 되지. 자, 신앙자는 제거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고, 또 관이나 재성은 내가 재성을 극하죠. 그럼 일단 사주가 신강하다면 첫째 뭐부터 봐요? 관, 재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부터 본다? 관. 두 번째 재. 그럼 관재도 없으면 상식 이렇게 봐야죠. 상식. 그렇죠? 순서가 그렇다는 거야. 순서. 자, 4번은 뭐 정희 씨가 잠깐 읽어보실래요? 일주가 허약하면 좋은 격이라 할지라도 나의 소용지물이 될 수 없고 화중지병에 불과하며 또 신앙하여야 주중의 육친과 균형을 이룰 수 있으므로 인속나 겸겹이 용신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관살이나 상식도 신약하면 인수가 주변하므로 그 이유는 관살을 많이 만나면 살인상생이 되고 인수가 태양하면 상식을 극하면서 일주를 줬기 때문이며 제자에는 견겹이 우선이나 견겹이 없으면 인수라도 용신을 정하여야 되는데 괴인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용신이 허약하여지는 것을 면하기 어렵다. 자, 그러면 이제 신약하면 일단 용신이 뭐가 돼야 돼요? 인수. 비경겁. 인수, 비경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쭉 돼 있는데 일단은 여기 살인 상생 이렇게 써 있죠.
살인상생, 뭐, 관인상생 이런 거는 신약에 많이 써야 될까? 신강에 많이 쓸까? 신약. 그렇지, 신약. 신약에서 살이 인수를 생애고, 인수가 다시 나를 생애해서 신약일 때는 나한테 도움이 되니까 살인, 상생, 관인상생이지. 신강일 때는, 나도 내가 지금 강해 죽겠는데, 살이 인수를 생해서 인수가 나를 다시 생해주면 이거는 나로서 힘들죠. 오히려 이건 나쁜 거죠. 그러니까 관인상생이든 살인상생이든 어떤 때 쓴다? 신약할 때 오면 좋다. 그래서 여기 살인상생, 관인상생이 그래서 다 쓴 겁니다. 자, 그 밑에 제다. 제다는 제가 많은 사주는 비경겁이 우선이다. 왜 인수가 우선이 아니고 비경겁이 우선이냐? 이것도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인수하고 제하고는 싸우죠. 그러면 인수는 공부도 되고 문서도 되고 모든 게 다 돼요. 그러면 제는 돈, 뭐 여자 또 이런 것도 되죠. 그러면 공부할 때 여자를 많이 만나면 공부가 안 되죠. 왜? 제는 인수를 극하듯이. 그러니까는 제가 많은데 인수를 용신으로 쓰면 인수가 어떻게 된다? 극당한다. 그래서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명심해야 돼. 사주에 제가 많은 사주는 뭘 쓴다? 비경거. 인수는 쓸 수? 근데 굳이 인수를 써야 됐다. 비경겁이 없으면. 인수를 써야 되겠다 하면 그 사주는 천한사주가 되는 거지. 왜? 녹는 줄, 용신이 녹는 줄. 뻔히 알면서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천한사주가 되는 겁니다. 그걸 재를 탐내다가 인수가 이그러진다, 찌그러진다, 무너진다 이런 뜻이에요. 앞에 흙이 있죠. 흙토빈. 그러니까 재를 탐내다가 인수가 찌그러진다 그 얘기야. 그게 작년하고 올해가 탐재개인이야 내가. 자, 나는 개수일주예요. 제다 신약이에요. 제다 신약. 제다 신약이 이것도 제예요. 이거는 인수예요. 근데 나는 사주 안에 인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인수가 오면 이미 여기서 화급금 당해서 녹았어. 녹았는데 사주 안에 뭐가 있어서? 제가 많아서 사주 안에 들어오면 또 녹아요. 근데 아주 심하게 내가 크게 안 당한 건 대운이 뭘해서? 대운이 좋아서 세운만 탐재개인이 된 거지. 만약 대운까지 탐재개인이 됐으면 저 길바닥 나앉아야지. 부도난다 이게야. 돈 때문에. 인수는 뭡니까? 인수는 문서 또는 서류, 명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거를 하나 나간 거지. 그럼 저거 하나 내보낼 수밖에 없는 흐름이 오는 거야. 이제 월세가 밀려서 내보낸 거거든 결론은. 자, 작년도 보시면, 자, 그럼 하나 더 해봅시다. 병신이면 또 탐재개인이 되죠? 자, 근데 이거는 일방적으로 화급 금당해. 얘가 얘를 칠 수는. 자, 병신은 요 안에 뭐가 있어요? 임수가 있으니까 화급금을 당하면 속에서 병인 충을 하니까 얘가 힘을 못 쓰고. 이게 와서 신자진 수국이 되고 얘는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작년은 그냥저냥 버틸 수가 있었어. 실제로 월세가 좀 밀려도 계속 버텼는데 올 여름부터는 정유년 여름부터는 이게 안 버텨지더라고. 그래서 밀린 거야. 몇 개월을 밀린 거지. 이걸 그것도 아무한테도 얘기를 못 하는 거지. 이렇다다가 내일 모레 그냥 보증금 갖다 주고 야 이것밖에 없다. 그렇게 탁 주고 말아야지 뭐. 얘기해봤자 뭐 할까. 그러니까는 이게 안 나가더라고. 그래서 계속 몇 개를 안 나갔다 언제 나갔어요? 정술 끝에 신해 요때 나갔잖아. 요때 뭐가 와서 금 수가 오니까 탐재개인에서 좀 벗어나서 저기 계약이 돼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올해는 요번 달에 임자죠. 그럼 정임 합되니까 탐재개인에서 빠지는 거죠. 이제 빠지는 거지. 응.